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의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멋진 펜션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광고와 홍보,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잘못되게 되면 영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펜션 운영의 마케팅은 5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정말 멋지고 화려한 펜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펜션들과 경쟁을 했을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검색률이 높은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서부터 여행의 다양화로 관광 위주의 여행에서 체험 여행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여행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검색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변 펜션의 액티비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낚시, 등산, 트레킹, 암벽 등반, 빙벽 등반, 갯벌 체험, 래프팅 등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체험거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리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노출시켜야 될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 노출되는 방식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멋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운영하고 있는 펜션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펜션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를 보면 객실의 예쁜 모습만 지속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향 평준화된 수많은 펜션들 사이에서 이런 홍보 방법은 경쟁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물론 운영하는 펜션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최고의 펜션 수준이 아니라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펜션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펜션 주변의 즐길거리나 액티비티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펜션의 수준을 떠나서 해당 펜션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양하게 올려놓는다면 이 체험거리는 그 펜션을 알리는 좋은 홍보 컨텐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률, 즉 예약 전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태안에 매우 큰 규모의 콘도형 펜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객실 모습을 최대한 잘 나오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만족스러울 만한 예약률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소비자들 눈에 띌 경쟁력을 갖춘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는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매우 상세하게 적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약 5개월 정도 후부터는 대부분의 예약이 체험, 즐길거리 컨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펜션이 수준이 높지 않아서 예약률이 떨어진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을 권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홍보 작업을 해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기를 권합니다.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다 해본 다음에 공사하는 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컨설팅해 왔었던 수많은 펜션들을 보게 되면 화려하고 매우 멋진 펜션이 아님에도 그 지역에서 최고로 예약이 잘 되는 펜션으로 발전한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즐길거리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글쓰기나 사진 찍기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의 글을 쓸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활기가 넘치는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 안에 인물의 표정이 드러나는 사진이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 즐길거리를 하기 위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즐길거리를 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단계별로 업로드합니다. 네 번째, 즐길거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즐길거리의 장단점을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즐길거리를 하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7번째, 나만의 팁을 소개합니다. 8번째, 즐길 거리를 하기 위한 위치를 소개합니다. 9번째, 해당 즐길 거리를 하기 위한 경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0번째, 운영하는 펜션과의 거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즐길 거리 하나만으로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에 소개할 내용이 이렇게나 많아지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리가 없어서 못 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었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즐길 거리는 인원별, 계절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펜션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타겟층을 공략해서 즐길 거리를 확보하고 광고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 젊은 커플 여행자들이 주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주변에 커플들이 즐기기 좋은 거리들을 많이 소개하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멋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몸을 많이 쓰는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 가족여행 중심이다라면 여러 인원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소개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글을 써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혹시라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었던 즐길거리를 내 펜션 주변에 있는 즐길거리를 모두 정리해서 지역명을 포함한 즐길거리를 모두 광고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고와 컨텐츠가 축적이 되면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겁니다. 때론 펜션 이용률이 떨어지고 나서 레노베이션 등에 큰 돈을 먼저 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모두 사용해보고 그 이후에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름 성수기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여름 성수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펜션을 다시 바꿀 것인가, 이미지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공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시즌에는 그런 공사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